일단은 제목을 이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위드 다이렉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냥 DLT만 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왜 쓰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까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우선 이 과정을 알기 전에 먼저 피놀 카메라 모델을 이제 다들 많이 보셨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피놀 카메라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그 피놀을 통해서 광선을 모아서 그러니까 오브젝트에 부딪힌 광선을 모아서 뒤쪽 벽에 창을 맺히게 하는 원리로 만들어진 카메라고요. 이 DLT를 통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은 피놀 카메라 모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DLT 말고 이제 컴퓨터 비전 쪽에서는 웬만하면은 피놀 카메라 모델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피놀 카메라를 통해서 오브젝트가 피놀 카메라에 투영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이미지로 표시한 건데요. 그 먼저 이제 오브젝트가 있는 월드 좌표계에서 그리고 이 카메라 코디네이트 시스템 오리진이라고 있는 카메라 좌표계로 갑니다. 근데 이제 아까 봤던 피놀 카메라는 상이 뒤에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 평면이 앞에 있죠. 그거는 그냥 원래 이제 편의상 그 초점 거리만큼 앞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좌표계에 닿은 후에 이미지 평면으로 이제 프로젝션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미지 평면이라는 거는 그 이미지 평면이라는 중심이 이제 원점인데 그 픽셀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픈 CV 같은 경우는 좌상단이 원점이고 그 오픈 GL 같은 경우는 좌하단이 원점인 식으로 각자 픽셀 좌표계만의 원점이 존재해서 거길로 또 이제 캘리브레이션한 캘리브레이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3차원 세계를 카메라로 찍으면 2차원의 이미지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때 이 3D 세계와 2D 이미지 사이의 관계를 찾는 것을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3D 월드상에 존재하는 3D 코디네이트와 2D 이미지 플레인 사이로 투영하는 관계를 찾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카메라의 내부 요인을 고려하기 위한 인트린직 파라미터와 그리고 월드와 카메라 사이의 관계의 변화를 수행하는 익스트린직 파라미터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보이는 월드에서 카메라 좌표계로 갈 때 이제 익스트린직 파라미터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상으로는 이미지부터 픽셀까지처럼으로 보이지만 카메라부터 픽셀까지 전부 다 이제 인트린직 파라미터가 관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드에서 카메라 좌표계로 변환되는 익스트린직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3D 좌표계이다 보니까 로테이션은 X, Y, Z 그리고 트랜슬레이션도 마찬가지로 X, Y, Z 이렇게 총 6개의 파라미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익스트린직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월드 좌표계와 카메라 좌표계 사이의 변환 과정을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것은 그 월드 좌표계의 원점에서부터 카메라 좌표계의 원점을 뺀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간략하게 tx, ty, tz로 되어 있지만 그 원점의 월드 좌표계 원점에서 카메라 좌표계의 원점을 뺀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인트린직 카메라 파라미터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인트린직에 들어가는 초점 거리와 주점 그리고 비대칭 계수 등을 포함을 해가지고 초점 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2D 이미지의 트랜슬레이션에 해당을 하고 그리고 주점은 주로 이제 죄송해요. 잘못 말했네요. 그러니까 주점이 트랜슬레이션이고 초점 거리가 이제 스케일링 그리고 시어가 비대칭 계수와 그리고 초점 거리가 살짝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행렬들을 다 곱해서 결국에 K라는 행렬로서 이제 사용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초점 거리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점거리는 3D 공간 내의 이 점을 이미지 플레인으로 프로젝션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라미터입니다. 초점거리에 따라서 3D 포인트가 이미지 플레인 내 2D 포인트로 확대 또는 축소되어서 되는데 이때 이제 아까 앞에는 FX, FY로 써져 있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카메라에서는 이제 다 동일한 수치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인 평면은 이제 노멀라이드 이미지 플레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주점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피놀 카메라 모델에서 그 피놀 카메라 모델의 피놀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레이를 그렸을 때 이미지 플레인의 중심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대칭 계수는 그 이미지 센서에서 셀 어레이의 그 Y축이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낸다고는 하는데 이러한 이제 비대칭 계수 같은 경우는 디지털 카메라 기준에는 이제 없다고 대부분 보고 좀 안 좋은 카메라에는 있을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웬만해서 이제 가상 카메라 기준으로는 거의 없다고 고려를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미지로만 보기는 애매할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대칭 계수가 실제로 올라가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기울고 그리고 추정 거리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이제 확대 축소가 되고 뭐 이제 이 주점의 x 좌표, y 좌표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익스트린직 파라미터의 변동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선 과정을 저희가 그 카메라 파라미터에 초점해서 수식을 봤는데 이 앞에 있던 인트린직 매트릭스 K와 익스트린직 매트릭스 RT를 곱한 행렬이 이제 P 행렬이고 그리고 좌측에 있는 픽셀 코디네이트는 말 그대로 2D 코디네이트를 표현을 하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라지 X는 월드 코디네이트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진행될 DLT도 이 수식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풀어나갈 예정인데요. 이 DLT라는 것은 결국에 3D에서 2D로 가는 변환 중에 그 선형적인 변환에 있어서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트린직 파라미터 5개와 익스트린직 파라미터 6개를 더해서 총 11개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이 DLT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이제 가정을 해야 될 것이 첫 번째로 어파인 카메라 모델로 가정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파인 카메라 모델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은 계산의 단순성과 안전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DLT가 선형적인 변환을 계산할 수만 있기 때문에 그 어파인 카메라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비선형적인 왜곡 같은 문제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파인 카메라 모델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카메라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그 오브젝트 포인트의 좌표와 그리고 이 포인트에 대응이 되는 이미지의 2D 좌표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2D 코디네이트와 이제 P를 앞에서 보여드렸던 K 매트릭스와 그 RT 매트릭스인데 그 T가 이제 원점과 이제 그 월드 좌표의 원점과 그리고 카메라 좌표의 원점으로 표시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라지 X는 그 3D 코디네이트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 어파인 카메라 모델을 쓰면서 안에 내부 파라미터가 살짝 변동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앞에서는 주점과 그 초점 거리 그리고 이제 비대칭 계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대칭 계수는 있고요. 주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초점 거리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fx, fy가 결국에는 하나의 f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 c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스케일 디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스케일 디퍼런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릴레이티브 y 스케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x를 1로 두고 x와 y의 스케일 차를 y의 이제 스케일 요소에다가 더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X와 그리고 이제 P 행렬과 저기 라지 X로 썼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스몰 X로 썼네요. 이렇게 2D 이거를 구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결과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이 P 행렬입니다. 이 P 행렬에는 지금 이제 임시로 풀어서 하면은 P11부터 쭉 3, 4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구해야 되는 파라미터는 11개인데 여기는 지금 12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3D에서 2D로 투영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동차 좌표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에 마지막 요소는 전부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서 여기엔 표시는 이렇게 해놨지만 11개를 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D 코디네이트와 3D 코디네이트를 동차 좌표계이기 때문에 UVWT까지 해서 표현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소를 마찬가지로 나눠줬기 때문에 나눠주고 이제 이거를 X와 Y로 치환을 해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P까지 대입해서 봤을 때 이게 결국에는 X는 이제 P11 X 더하기 해서 이제 여기 위에가 되는 거고요. Y도 마찬가지로 이 위에가 되고 그리고 원래 이제 이 1이 들어갈 위치에 이 아래가 오게 되는 건데 결국엔 또 X와 Y만 구하고 싶다 보니 이걸 전부 다 동일하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X와 Y를 구할 수 있고 이 과정까지가 저희가 이제 통상적인 식으로 풀어온 거고 예를 들어 뭐 한 점에 대한 수식을 구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한 점을 넣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저는 X와 Y에 대한 방정식을 두 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11개의 파라미터를 구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점에서 방정식이 두 개씩 나오고 연립해서 풀기 위해서 총 6개, 최소 6개의 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지금까지의 수식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 이제 한 행 단위로 묶어서 볼 건데요. 이제 첫 행을 A라고 치환을 하고 치환을 하고 아, 첫 행 벡터를 이제 열 벡터로 해가지고 A로 치환을 하고 마찬가지로 B, C를 동일하게 치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즈를 해가지고 다시 또 그 P 행렬에 대입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복잡했던 식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냥 X와 Y에 대해서로 표시를 그 2D 코디네이트 상에 X와 Y로 표시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각 항에다가 C 트랜스포즈 XI를 곱해주면은 이제 A, B, C에 대한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X와 그러니까 스몰 X와 라지 X는 모두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는 2D 코디네이트와 3D 코디네이트이기 때문에 저희는 A와 B, C를 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이 A, B, C 세 개로만 해도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 A, B, C를 또 하나의 P 트랜스포즈라는 벡터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12 C 곱하기 1짜리 벡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방금 만든 P와 저희가 또 A라는 A라는 것으로 이제 새롭게 하나씩 치환을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위에 있는 AX 같은 경우는 이 X가 들어가는 식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리고 Y가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로 Y가 들어가는 식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P에 A, B, C라는 요소가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 식에서 A, B, C를 뺄 수 있게 X와 관련된 식에는 B가 없죠. 그래서 중간에 0을 넣어주고 이
A에는 이제 마이너스 라지 X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라지 X 그리고 트랜스포즈 해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C에는 C 트랜스포즈에는 이제 스몰 X와 라지 X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대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Y도 똑같이 변화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깔끔한 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그 이제 깔끔한 식이 풀어보면은 이런 끔찍한 네, 식이 되게 됩니다. 이 네 개씩 끊어서 보면은 이 마이너스 x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a에 대한 식이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네 개가 마찬가지로 c에 대한 식, 여기도 동일하게 c에 대한 식, b에 대한 식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까 저희가 p를 12 바이 1짜리로 만들었죠. 이거로 곱해주면 이런 아주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식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 말씀을 까먹고 못 드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i가 붙었으니까 이제 한 점에 대한 것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점을 쓸 거예요. 최소 6개의 점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여러 점에 대한 거를 구해서 이제 x1, y1 그리고 뭐 x2, y2 해가지고 xi, yi까지 다 해서 이제 쌓아줍니다. 연립해서 풀기 위해서. 그렇게 쌓아주면은 p는 어쨌든 동일한 벡터가 계속 쓰이니까 이제 12 바이 1짜리를 계속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쌓인 행렬을 m이라고 할 건데 이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할 때 x와 y 두 개씩 생기고 마찬가지로 p와 맞추기 위해서 12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2i 바이 12의 행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mp를 m은 저희가 다 수치를 알고 있는 값이니까 저희 p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식을 성립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 이제 MP는 그러니까 AX는 0이라는 것은 왜 선형 대수학에서 봤을 때 그 특이값 분해를 사용을 해서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0은 이제 가상 세계에서만 가능하고 실제 세계에서는 0이라는 수치가 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는 MP가 최소값을 가지도록 하게 만들 겁니다. 거기서 최소값은 이 W로 표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오메가로 표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메가 트랜스포즈 곱하기 W 트랜스포즈 곱하기 W라는 것으로 오메가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P를 최소값으로 하기 전에 이제 먼저 P를 단위 벡터로 만들어 주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이유가 그 이제 P라는 것에서 그 스케일의 차이를 계산을 했지만 저희가 스케일은 계산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스케일이 커지면은 나머지 값들도 동일하게 곱해서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케일 값을 따로 빼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를 사용해서 최소한의 값이 나올 수 있도록 풀어주는데 저희가 결국에 죄송합니다. 오메가가 아니라 W가 맞네요. 죄송합니다. 그 최소값을 W라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러니까 MP가 곧 W예요. MP는 W를 찾는 거고 그래서 이 W 트랜스포즈와 W를 이제 치환을 시켜준 거죠. 마찬가지로 트랜스포즈를 시켜주고 MP로 구해주고. 근데 이게 이제 이 식과 그리고 이제 SVD를 사용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M이라는 거를 T값 분해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USVT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U와 V 트랜스포즈는 직교행률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직교행률은 트랜스포즈 된 것이 역행렬과 동일하죠. 그렇게 해서 제가 수식을 기입을 하지 못해서 말로 설명을 하는데 저희가 M이라는 것이 US V 트랜스포즈니까 M에다가 똑같이 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M 트랜스포즈를 해주면은 US V 트랜스포즈 전체 트랜스포즈를 해줄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U랑 U 트랜스포즈가 생겨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트랜스포즈가 곧 역행렬이니까 얘는 단위 행렬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V도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위 행렬로 바뀌게 되고 결국에는 P 트랜스포즈와 P 그리고 S의 제곱만 남아요. 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식에다가 결국에는 P 트랜스포즈와 P가 붙은 값이 결과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아직 이쪽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 이렇게 됐을 때 이제 I 값이 커지잖아요. 거기서 제일 클 때, 그러니까 여기 시그마 기준으로 I 12겠죠. I 10일 때 그 V V의 마지막 열 벡터가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W 수소값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밖에 설명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i가 12일 때 추소값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저 i 10일 때 이제 열 벡터 하나를 구하는데 v가 12 바이 10이잖아요. 그래서 총 12개를 한꺼번에 다 구한 거예요. 최소값 분해하고. 네, 그거 한 번으로 다 구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P에 대한 파라미터들은 다 알았죠. 근데 이게 뭐가 뭔지는 몰라요. 저희가 K와 R과 T를 이제 행렬곱을 해서 나타낸 게 P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의 P를 풀어서 왜 각각 K를 각각에 곱해줬어요. 그래서 아까 I는 단위 행렬이었으니까 KR과 마이너스 KR 그리고 X 오리진이 생겼고 이 KR이라는 것을 H로 치환을 하고 그 뒤에 있는 식을 스몰 h라고 치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R이 로테이션 행렬인데 로테이션 행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로테이션 행렬 자체가 이제 직교 행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K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멀리 있네요. 네. 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각행렬이죠. 상삼각행렬. 그래서 이 상삼각행렬과 그리고 직교행렬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선형일 때만 가능한 방법인데 이제 H가 선형이라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H를 원래 직교행렬과 그 상, 상삼각행렬로 이제 분리를 할 수 있는 QR 디컴포지션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이제 그 전에 직교를 해서 다 하나하나 구해서 하는 방식이긴 한데 이제 제일 아래에 있는 수식이 그 QR 컴포지션의 그냥 기본적인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A 행렬이 있다면은 이렇게 Q와 그리고 A1의 트랜스포즈와 그리고 Q1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그런 행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는 이제 이
그리고 이 H와 스몰 H가 이 행렬이 곧 P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희는 여기 있는 구성 요소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얘네는 3x 3짜리 행렬이고 H도 3x 3짜리 행렬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입을 해 보면은 그 인트린직 파라미터랑 로테이션 파라미터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스몰 h 같은 경우는 이제 h의 역행렬을 구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역행렬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얘가 직교행렬이라서 다시 전치행렬을 바뀌게 되고요. 근데 이미 이거에 대한 원래의 값들은 구해놨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서 구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